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 263페이지죠. 수익률 종류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대 수익률, 다음에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언제나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얘가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는 제가 1월달, 2월달에 풀어드렸고요. 별도로 어떻게 풀더라?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 단어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실현 수익은 시험과 거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요.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클 때, 기대 수익이 클 때 투자를 한다고 했죠. 언제나 요구 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세 가지를 비교하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얘는 사전, 사후, 사전 수익률, 계획된 수익률이죠. 얘는 사전 수익률. 얘는요. 사후 수익률. 얘는요. 투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대와 요구 두 가지는 둘 다 사전 수익이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 이제 다른 점 볼게요. 다른 점. 다른 점은요. 내부 수익률과 다음에 외부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먼저 내부 수익률은요. 대상 물건 자체를 말해요.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으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외부 수익률은 항상 외부적으로 비교하자. 비교 물건입니다. 비교하면 외부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은 언제나 대상 물건 자체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니까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반면에 요구 수익은 항상 위험이 반영이 되죠. 위험을 반영해서 항상 비교한다. 비교하는 비교 수익률입니다. 외부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기대의 차이점은요. 여기서 달라지더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반복해서 볼까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자, 5억 주고 대상 물건 상가를 사게 되면 상가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20%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가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꼴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전 수익률. 이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수익률입니다. 얘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투자는 신중하게 5억 갖고 비교하죠. 자, 어떤 걸 살까 하면서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결국 주식을 투자하자. 주식은 위험이 따르잖아요. 자, 위험을 반영하니까 1년 동안에 최소한 얼마를 먹더라? 10% 수익이 예상이 된대요. 얘가 바로 위험이 반영된 요구 수익률이 되고요. 얘는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 수익률.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비교한다, 외부 수익률. 그래서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상가를 투자하고 주식은 포기했잖아요. 이 말은 기대 수익을 선택하고 요구 수익을 포기했잖아요. 항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항상 기대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면요. 요구 수익을 포기하잖아요. 요구 수익을 포기했으니까 얘는 바로 포기한 대가다. 이 포기한 대가를 투자의 기회비용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기대 수익을 선택한 대신 얘를 포기했으니까 포기한 대가 투자의 기회비용과도 관계됩니다.
기회비용은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기회비용 원칙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기회비용은 뭘 말하느냐? 얘는요, 바로 포기한 대가다. 다른 말로 이 포기한 대가 또는 포기한 금액입니다. 자, 포기한 대가, 포기한 금액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최대 금액입니다. 포기한 최대 금액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면서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하고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포기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회비용은요, 포기한 최대 금액인데 좀 더 정확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니까 길이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면요, 호랑이를 한 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면 사슴을 5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길을 선택하면 토끼를 10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돈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면 뭘 잡겠다? 호랑이를 잡겠다.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잡는 대신에 사슴과 토끼를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다. 이때 포기한 기회비용은요, 사슴이 됩니까? 토끼가 됩니까? 둘 다 합친 겁니까? 둘 다 합친 것 하시면 안 돼요. 자, 둘 중에서 값어치가 큰 게 사슴입니까? 토끼입니까? 사슴이 크잖아요. 얘는 아니고요. 요거 두 개 비교해서 포기한 최대 금액은 얘가 금액이 크잖아요. 얘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따라서 결국 호랑이를 선택한 결과 포기한 최대 금액은 토끼가 아니고 사슴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회비용은요, 포기한 대가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 얘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교재 확인합니다. 교재 볼게요. 263페이지죠.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1번요. 기대 수익률은 첫 줄 보시면 예상 수익률 밑줄 적어드렸고요. 또 내부 수익률 밑줄 다 적어드렸습니다. 2번 내려가요. 요거 수익률은요, 투자에 대하여 위험이 줄었을 때 위험 동그라미. 위험을 감안했을 때 두 번째 줄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밑줄, 즉 최소 수익률이지 최대하면 틀린 말입니다. 계속해서 요거 수익률을 밑줄입니다. 투자의 기회비용 밑줄, 외부 수익률 밑줄 모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3번입니다. 기대 수익과 요거 수익의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자, 두 줄 나와 있죠. 둘 중에 무엇이 클 때 기대 수익이 높을 때 투자를 채택하고요. 두 번째 줄 요거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합니다. 결과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번 내려가죠.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이것도요, 결과만 아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두 줄. 자, 그럼 박스 보시면서 무엇이 클 때 투자를 한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 결정이고요. 거꾸로 투자 가치가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3번 내려가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도 자주 납니다. 먼저 괄호 1번요. 위험에 대한 투자의 태도가 나와요. 괄호를 동그라미 하세요. 위험 혐오형 동그라미. 위험 혐오형은요, 똑같은 말로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형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럼 위험 혐오형, 회피형은요, 내용은 쉬워요. 1번만 아시면 돼요. 1번 첫 줄 밑줄 하세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안이 있다면 사람들은 둘 중에서 대부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합니다. 둘 중에서 덜 위험한 걸 선택하는 것을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이렇게 불러요. 뭘 선택하죠?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 덜 동그라미.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 위험 혐오형입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요, 제목에다가 메모가 안 되신 분들은요, 화살표 적어주시면 돼요. 비례관계, 비례 적어주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제목이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나와요. 여기다가 화살표 반비례 관계, 반비례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목차 확인해요. 2번에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3번에서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가로 2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가로 2번부터 보시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인데 1번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진다. 비례관계 밑줄 나왔잖아요. 즉 밑줄 아세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 경우 밑줄.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진대요.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요구 수익률 공식이 나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거 수익률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박스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박스 공식을 그대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잘 나옵니다. 자, 요거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인데요. 그러면 하나씩 본다면 첫 번째 무위험률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다른 말로 안전이율 또는 순수이율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시간의 대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채를 사니까 자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죠. 얘가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은행에 정기적금을 가입했더니 정기적금 이율 받죠. 모두가 무위험률 가장 안전한 율입니다. 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제목 그대로 위험의 대가를 말해요. 자, 앞에서 보았듯이 항상 요구 수익은요. 위험이 반영된 수익입니다. 위험. 따라서 이렇게 위험이 반영된 것이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럴 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얘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 묻습니다. 이때 이 위험은요. 모든 위험이 아니고 오로지 피할 수 없는 위험만 가리키니까 피할 수 없으면요.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바로 비례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다. 인플레가 바로 물가 상승이죠. 예상 물가 상승률도 하나의 위험 부담이 되고요. 이것이 주어지면 포함시키자. 이것을 피셔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보시면서 다시 위험률 앞에 플러스가 있어요. 얘도 플러스가 있어요. 이때 플러스가 뭘 말할까요? 자, 단순히 생각하세요. 플러스는 위험 증가입니까? 위험 감소입니까? 동일 위험 증가지. 무조건 단어가요. 위험이 증가되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있다면 뭐도 있다? 마이너스도 있다. 요걸 떠올리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는요. 위험 증가일까요? 위험 감소일까요? 위험 감소. 이런 단어가 책에는 없지만은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위험 증가, 마이너스는 위험 감소다. 얘는요. 단어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나온다? 예상 성장률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매출액이 자꾸 증가되고 점점 회사가 성장하고 커진다면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커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험 감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불러요. 혹시라도 예상 성장률 자료가 만약 얘가 2%다라고 제시되면 얘는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위험 감소를 한다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첫 번째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대 관계가 되고 여기까지가 바로 괄호 2번의 설명입니다. 이제 한 장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괄호 3번 보게 되면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를 설명드리고 교재 시작합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비례 관계. 자, 이것을 한꺼번에 증명하고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흐름이 바로 교재 아래 보니까 박스 공식이 있죠. 투자가치 관한 분자 분모 공식 있잖아요. 얘를 연결합니다. 자, 옮겨서 볼게요. 부동산 투자가치 이꼴 분자 분모인데요. 분자가 장래 기대 수익입니다. 기대 수익을 나누기 요구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생하는 이 수익을 요술로 이렇게 할인시켜주면 현재 투자 가치가 나요. 장래 기대 수익을 요술로 이렇게 현가화시키죠. 현가화시키니까 투자 가치가 나오고 또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로 할인시킨다라고 불러요. 할인시킨다. 따라서 이때 요구수익률을 똑같은 말로 할인율 이렇게 불려요. 할인율입니다. 자, 학개론 계산 문제에서 주로 할인율 하게 되면 주로 요구수를 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문제 풀어봤죠.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 기억납니까? 신역사가 들어서면 가치가 얼마? 8억 8천 되고 안 들어서면 6억 6천 되고요. 이때 요구수익률이 10%다. 뭐 할인율이 10%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할인율로 쓰입니다. 이럴 때 요구수익률 하게 되면 다시 요거잖아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가 모두가 분모를 말해요. 이때 이것이 크다는 것은 분모가 크대 말입니다. 얘가 커지면요. 전체 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반대로 작아집니다. 따라서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작아지더라.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 여기서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 확인요. 첫 줄요. 첫 줄 밑줄 하세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비례 관계. 즉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경우에 밑줄 하세요. 요구 수익률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키는 할인율로 사용된다. 요소는 할인율로 사용된대요. 따라서 계속 밑줄 하세요. 동일한 수익을 보다 높은 요소료 할인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반복합니다. 동일한 수익을 보다 높은 요소료 할인한다면 높은 동그라미, 높은 걸로 할인하니까 반대로 가치는 하락한다. 짚어 볼까요? 높은 걸로 나누니까 가치는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높은 동그라미 있죠? 낮은 X 적어주고 우리 시험은요. 요거 장난칩니다. 낮은 요것으로 할인하면 가치는 하락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박스 공식 봤잖아요. 투자가치 관한 공식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투자가치 되어 만약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득점 찬스예요. 점수를 그냥 준다고 보세요. 그래서 문제 풀어볼까요? 오늘 지문 프린트 봅니다. 프린트 보시면서 문제 10번은 풀었고 다음에 12번요. 12번 문제 봅니다.
자, 12번요. 매년 2천만 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대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수익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적어주고요. 그럼 이제 요 수익만 남았잖아요. 얘를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계속해서요.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율이 5%입니다. 국공채 이자가 다른 말로 무위험률입니다. 얘가 5%가 되고요. 이어서 위험 할증률이 5%, 3%입니까? 3%. 얘가 바로 3%입니다. 합하니까 요거 수익률 몇 프로? 8%요. 다 풀었네요. 따라서 2천만 원 나누기 8% 하게 되면요. 이때 투자 가치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나면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반드시 득점하시면 돼요. 투자 가치 계산 문제는 쉬운 겁니다. 득점하시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4번 목차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입니다. 바로 1번 볼게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은요. 괄호를 밑줄 하세요. 평균 분산 결정법 밑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평균 분산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 나왔다면 적어도 여기까지 그대로 연결하세요. 평균 분산법 나왔다면요. 그대로 포트폴리오 변화까지를 체계를 딱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이 말은 뭐냐면요. 평균 분산법을 X 적용할 수가 없을 때 포트폴리오나 변화교수를 쓴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요것만 아시면 안 돼요. 같이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서 봐요. 평균 분산법은 쉬워요. 먼저 평균 하게 되면 얘는 수익을 가리킵니다. 분산은 위험을 가리키죠. 다시 일반 통계학에서요.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소득의 기대치, 즉 기대값으로 측정합니다. 수익은 기대값으로 측정하고요. 위험은요.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같이 묶어서 봅니다. 평균, 수익, 기대값 같은 묶음으로 보시고 분산, 위험, 표준편차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얘만 잘 떠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투자한 A하고 B가 있습니다. 만약 A에 투자하면 예상되는 수익은 12%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위험은요 6%입니다. B에 투자하면요 수익은 12%가 예상이 되고 위험은요 4%가 예상이 돼요. 자, 숫자를 쉽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비교하니까 여러분들은요 A와 B 둘 중에서 무엇을 투자한다? 누구든지 B를 투자하죠. 답은 쉽게 나와요. 이유가 뭐 때문에? 수익이 똑같으면요 위험이 큰 쪽, 작은 쪽, 위험이 작은 쪽을 누구나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죠. 얘가 바로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입니다. 덜 위험한 걸 선택합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항상 평균 분산법은요,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한쪽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수익이 똑같으니까 위험이 작은 쪽이 되고요. 만약에 바꿔서 위험이 똑같으면요, 수익이 높은 쪽, 낮은 쪽?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죠. 자,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교재 확인요. 동화면 1번 보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인데, 자,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수익 밑줄, 소득의 기대치를 생각한다. 기대치 밑줄, 수익은 기대치 나왔잖아요. 다음에 위험 밑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표준 편차 밑줄, 위험은 표준 편차가 돼요. 까지 적어드렸고, 2번 내려가죠. 평균 분산 결정법은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시면 돼요. 평균 분산법이란 투자의 위험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대안을,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 밑줄. 이것이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평균 분산법은 위험과 수익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요. 코스피가 있죠. 코스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KB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있다. 뭐 또 종목이 또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회사들이요, 수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수익이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위험이 똑같아, 다르다?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식은요, 이 많은 회사가 수익이 다 달라요. 위험이 다 달라요. 어느 한쪽이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요, 둘 다 달라지면 얘를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따라서 둘 다 다를 때는 평균 분산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변이계수를 쓰게 됩니다. 결론, 평균 분산법 적용이 곤란할 때 포트폴리오 변이계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는요, 별도로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 최적의 포트폴리오, 얘는요 1월달, 2월달에 설명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또 다음 목차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별도로 변이계수만 따로 봅니다. 변이계수. 이때 변이계수가 우리 교재 보시면요, 박스 제목이 변이계수가 나와요. 이게 어려워요. 만약 변이계수가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면 저는 과감히 X하고 넘어갑니다. 얘가요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변이계수는요 바로 공식을 보세요. 변이계수 이꼴 분자 분모 있죠. 분자가 표준 편차가 되고 분모는 기대 수익입니다. 옮겨서 볼게요. 표준 편차가 바로 위험이잖아요. 나누기 기대 수익이다, 수익입니다. 짧게 말하면요, 변이계수는 단위당 위험 나누기 단위당 수익입니다. 얘가 변이계수가 돼요. 공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실컷 암기했다가 내일도 해봐요. 내일 되면 올라가는 게 위험인지 수익인지 확률이 반반 돼버리거든요.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짧은 단어는요, 똑 부러지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예. 어설프게 암기했다가는요, 위험이 올라가는지 수익이 올라가는지 이게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암기됩니다. 확실히 생각하면요, 변이계수 보시면서 뭘 떠올려? 첫자, 끝자 떠올리죠. 첫자, 끝자. 첫자가 올라갑니다. 변이 올라가요. 자, 끝자가 내려갑니다. 끝자는 쉽죠. 수니까 수익이지. 얘는 쉬워요. 그래서 이제 변이계수, 첫자가 올라가고 수익이 내려갑니다. 변이계수. 그런데 변이 뭡니까? 똥이잖아요. 똥. 똥은 위험이다, 수익에 가깝다. 똥은 더럽지 뭐지?
위험에 가깝대 말입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면요. 변이계수. 차례대로 뭐 변이계수. 위험 나누기 수익. 이러면 안 까먹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제 공식 정리했습니다. 변이계수 위험 나누기 수익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또 응용합니다. 앞에서 이미 답은 나왔어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A를 투자한다, B를 투자한다. 예? 이 중에서 뭐? B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B를. 답은 나왔어요. 따라서 A, B 둘 중에서 뭘 선택한다? 이미 B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변이계수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부터 변이계수고요. 불러주세요. A는 위험 얼마? 6, 수익 12. B는 위험 4, 수익 12. 끝. 얘가 바로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 딱 풀었잖아요. 약분하면 2분의 1. 얼마요? 0.5. 약분하면 3분의 1. 얼마가 된다? 약 0.33이 나와요. B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결론. 변이계수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을수록 유리하다.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결과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계수 구해서 낮은 값이 유리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부터 우리 시험을 직접 응용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나와요. 몇 번 나왔습니다. 요만큼이 시험 지문입니다. 요까지만. 그러면 A는 12,6을 주고 B는 12,4를 주고 여기서 변이계수를 사용하면 A가 유리하다, B가 유리하다. 풀었잖아. B가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까지만 주면서 다시 A가 얼마, B가 얼마인데 변이계수를 사용하면 A가 우월하다 또는 유리하다. X 틀린 말입니다. 요까지만 시험 지문입니다. 이렇게 잘 물어요. 이렇게 묻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요걸 구해야 됩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예. 따라서 A는 얼마, B는 얼마 주면서 변이계수를 사용하면 항상 A가 우월하다, 틀렸다. B가 우월합니다. 요까지만 지문 묻습니다. 여기서 틀린 지문이 잘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변이계수까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변이계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269페이지 있죠. 03번 포트폴리오는요, 1월달, 2월달 빠짐없이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으로 많이 어려운 게요. 다음 차트가 274페이지요. 274페이지.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화폐 시간까지 있죠. 얘가요, 되게 어려워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얘를요, 빠짐없이 봐야 되거든요. 다음 주는요, 화폐 시간적 가치, 투자 분석 기법, 공식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